자, 원나라 간섭. 우리는 결국에는 원나라에 항복을 했고요. 원나라의 간섭을 받게 됩니다. 당시에 그 원나라 황제가 되는 쿠빌라이 칸, 그러니까 원나라의 세조와의 약속 때문에 고려가 아예 독립군의 지위를 잃어버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망하지는 않아요. 되게 원나라, 몽골족들은요, 자신들의 정보란 지역들을 직접 지배했는데, 고려라는 나라를 없애진 않지만 상당한 간섭을 받게 되고요. 고려의 왕들도 원나라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왕이 폐위당하거나 왕이 세워지다는 이런 어쨌든 반식민지 상태로 전락을 합니다. 그래서 독립국의 지위를 유지하였으나 원의 내정 간섭을 받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원나라에서는 다루가치라고 불리는 우리나라의 내정, 고려의 정치를 간섭하는 그런 관리를 파견하게 됩니다. 그러한 고려의 내정을 간섭하는 관리가 바로 다루가치가 되겠고요. 자, 몽골의 부마국으로 전락합니다. 부마는요, 황제의 사회를 부마라고 합니다. 자, 원종이 나중에 그 고려의 원종이 원나라의 황제였던 세조한테 부탁을 해가지고요. 그는 자기 아들 충렬왕을 이제 원나라 공주와 혼인을 시키게 되면서 고려 왕은 원나라 황제, 부마는 왕이나 황제의 사위를 부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려 왕은 원나라 황제의 부마가 되죠. 그러니까 원나라 황제 칸이 있으면은 황제의 공주가 있겠죠. 그리고 공주는 고려의 왕이랑 결혼을 하는 거예요. 물론 모든 고려의 왕들이 황제의 공주랑 결혼을 한 건 아니에요. 그냥 원나라 황족의 딸과 결혼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렇기 때문에 황제는 장인어른, 고려 왕은 사위가 되겠죠. 이 때문에 고려 왕은 황제보다 밑에 사람입니다. 밑에 국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몽골에서는 야, 어떻게 니네가 우리가 제후국인데 우리보다 밑에 있는데 어떻게 중국의 주인인 우리랑 똑같은 관제, 똑같은 정치 조직과 똑같은 호칭을 쓸 수 있느냐. 그래서 줄여라 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렇죠. 황제는 부를 때 폐하 이렇게 부릅니다. 안 돼요. 제후국군은 뭐라고 부를까요? 전하라고 하죠. 우리가 사격 보면은 전하 통촉하 이렇게 많이 듣죠. 그래서 전하는 제후를 뜻하는 말이고요. 그럼 아니면 이제 그 다음에 왕위를 이을 후계자. 그러니까 황제의 자리를 이을 후계자는 태자라고 하는데요. 왕위를 이을 후계자는 세자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극에서 보면 조선시대는 다 세자죠. 명나라의 제후국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가 하든지 아니면 이성육부, 삼성육부, 이성육부 이런 것들은 중국에 있는 우리 황제국에서만 쓰는 관제 정치 조직인데 어떻게 너네가 쓸 수 있느냐. 너네는 줄여라 해서 이성육부가 일부 사사로 줄어들기도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왕실의 호칭과 관제가 격화되고요. 또 곡물도 요구합니다. 금, 은, 인삼, 매 같은 특산물들을 바치는데요. 특히나 이 매를 바치는, 매를 잡는 기관이 만들어져요. 이게 응방이라고 하는데요. 특히나 응방에서 일했던 관리들 중에 이 몽골인들이 이 매 사냥을 상당히 좋아했다고 해요. 그리고 매 한 마리쯤은 멋있는 걸 가지고 있어야지 진정한 원나라 귀족이다 라고 인정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매를 잡는 기관이 응방에서 일하는 관리들 중에서도 좋은 멋있는 매를 잡아가지고 원나라 귀족에게 바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그런 인물도 생기게 됩니다. 특히 또 이제 궁녀와 환관을 요구하죠. 궁녀 여자죠. 그리고 환관들 이제 환관 문제 내시들을 요구해서 몇 명 이제 많은 사람들이 원나라로 끌려가게 되죠. 근데 그 중에서도 어쨌든 고향인 고려를 떠나서 원나라에 갔던 일에 살면 상당히 비참했을 텐데 그 중에 조금 출세를 하는 인물들이 나타나요. 특히 그 중에 공녀로 끌려갔던 인물 중에 기황후라고 해서 기황후 드라마도 있었죠. 기황후라고 이 기황후가 나중에 원나라 황제의 두 번째 황비가 됐다가 자기의 아들 기황후의 아들이 원나라 황제 순제의 자리에 올라요. 그래서 기황후가 자기 아들의 권세 원나라 황제의 권세를 믿고선 막 세상에 떵떵거리게 되는데 그 중에 기황후의 가족들은 고려에 남아 있었단 말이야. 그 중에 기철이라는 인물이 이제 오랍인데 나중에 공민왕 때 나타나게 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황후의 이런 사람들, 가족들 이런 사람들은 고려에 남아서 친원파가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본 원정을 동원해서 정동행성에서 있잖아요. 정동행성 볼까요? 자, 원나라가 이렇게 있고요. 거기는 고려까지도 원나라의 영향력 하에 두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건 어딜까요? 그렇죠. 마지막 남은 거는 여기 있는 일본입니다. 일본만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원나라의 입장에서는 일본을 정벌해야 돼요. 정동. 동쪽을 정벌하기 위한 행성.
행성은 원나라로 치면 관청이라는 뜻이에요. 자, 정동 행성을 만들어서 원나라가 일본 정보를 준비합니다. 동쪽에 있는 일본의 정보를 준비하는데, 당연히 이 원나라 애들은 그쵸, 바다 싸움에 약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고려한테 야 너네 배 만들어, 수군 길러 해가지고 그런 것들 담당했던 관청이 바로 정동 행성이죠. 정동 행성인데요. 그렇게 해서 원나라와 대몽, 고려의 연합군, 여몽 연합군이라고 하는데, 고려와 원나라의 연합군들이 일본 정보에 나서는데 두 번 다 실패해요. 왜 실패하냐면은 태풍이 불어가지고 교회는 배가 뒤집히고 막 침몰하고 이래요. 두 번 다 실패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일본은 자기네가 신이 바람을 보내줘가지고 일본을 지켜준다라는 신국사상, 그리고 그 태풍을 신이 보내준 바람을 신풍이라고 부릅니다. 카미카제라고 하죠. 그래서 나중에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의 자살 특공대가 카미카제라고 부르죠. 여기에서 따온 겁니다. 자, 일본 원정통에 있던 정동 행성이 있고요. 근데 일본 원정에서 실패했어요. 둘 다 실패했죠. 그러면 이걸 없애야 되는데 없애지 않고 그대로 이것도 고려의 내정 간섭, 고려의 정치를 간섭하는 기구로 그대로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동행성이나 다루가치나 바로 고려의 정치를 간섭하던 기구와 사람들, 벼슬여치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영토를 상실합니다. 쌍성총관부와 동령부와 탐라총관부는 직접 지배를 한다고 가져가요. 직접 지배를 가져가는데요. 쌍성총관부는 이미 고려랑 화의를 맺기 전에 차지했기 때문에 이제 가져가게 되고요. 동령부는 지금 서경이고요. 탐라총관부는 지금 제주도죠. 근데 동령부와 탐라총관부는 고려가 금방 되돌려 받아요. 금방 되돌려 받는데, 쌍성총관부는 공민왕이 무력으로 회복할 때까지 거의 100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원나라 직접 지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력으로 회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동령부, 탐라총관부, 쌍성총관부 있다면은 요걸 위주로 알아두셔야겠죠. 그리고 몽골풍이 유행해요. 몽골풍. 이게 뭐냐면은 고려의 왕들도요, 왕자 시절에는 원나라에 써졌던 대도, 베이징에 가서 자라가지고, 원나라가, 야, 너 왕해, 그 다음 고려 왕은 너야, 라고 하면 이제 돌아와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고려의 왕들 같은 경우도 이 몽골 풍습에 되게 젖어 있어요. 그리고 고려 왕들은 되게, 그쵸, 할아버지, 엄마가 원나라, 몽골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몽골 풍습에 되게 익숙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나라에 시집오는 원나라 공주들과 원나라 공주의 수행원들도 많이 들어오면서 이 몽골의 그 생활 양식들, 옷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몽골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소주라든지 연지곤지라든지 족두리, 이런 것들이 몽골풍의 대표적인 게 되겠고요. 또 반면에 많은 고려 사람들이 몽골로 끌려가면서 몽골에서도 그 고려의 생활 양식이 유행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고려양이라고 불렀다라고 합니다. 자, 국제질서의 강화 볼게요.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있으니까, 교과서에 있으니까 좀 살펴보긴 할 텐데, 자, 충전왕 부마의 지를 이용해 원 관리 횡포를 방지했다. 동령부 탐라총관부 금방 회복한다고 했죠? 요거 그 내용이고요. 자, 이 부마의 지를 이용해 원 관리 횡포를 방지했다는 얘기는요. 자, 아까 얘기했듯이 충렬의 아버지가 고려의 원종인데, 원종이 이제 쿠빌라이한테 부탁을 해서 이제 사돈을 맺게 되죠. 그래서 충렬왕은 원나라의 공주를 자기의 이제 아내로 맞아들이게 되는데, 자, 황제의 지위잖아요. 그러니까 황제의 사위잖아요. 이 원나라 황제가 사위가 된다는 것은 아까도 관제격화, 왕실 호칭 낮추고 이런 것들의 측면에서 보면은 약간 손해를 본 것 같기도 하지만, 하지만 몽골 제국이라는 전 세계를 호령했던 그 몽골 제국, 원나라의 그 제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고려의 왕은 원나라 황제의 사위이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게다가 원나라 이런 유목민족들 같은 경우에는 황제를 뽑을 때 부족회의를 열어서 뽑거든요. 쿠리타이라고 하는 부족회의를 열었는데, 이 충렬왕도 원나라 황제의 가족이 된 거잖아요. 가족이 되다 보니까 그 선거에서 그러니까 선거권이 주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이 부마이를 지용해서 오히려 원나라 관리를 횡포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측면들도 있었다라는 것들. 하지만 어쨌든 원나라 황제의 마음에 안 들면은 원나라 고려 왕들, 야, 바꿔 잘라. 그래서 고려의 왕들 중에는 원나라로 끌려가서 중국에서 귀양을 가는 왕들도 있고요. 거기서 맞는 왕들도 있고요. 그리고 원나라 공주들한테 매맞는 그런 남편들인 고려 왕들도 있었고요. 그렇게 수모를 당하기도 했었다. 그런 내용들인데 그렇게 중요한 내용들은 아닙니다.